평가 방식 마지막 방식 수익 환원법이 있습니다. 209페이지, 209페이지. 자, 209페이지 보니까 수익 환원법이 있어요. 자, 일단 기본 공식 이거요. 가격이란 것은 환원율 분의 순 영업소득. 자, 이런 거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첫 번째, 계산 문제 푸는 건데요. 그럼 환원율을 실제 우리 계산 문제를 보통 쓰면 이 두 가지 공식을 많이 묻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자본 수익률과 그 다음에 자본 회수율요. 물론 자본 회수는 결국은 경제적 내용이 쓰겠지만 실제 이거보다 훨씬 많이 묻는 게 이걸 묻습니다. 우리 부채 감당률법을 통해서 환원율 구하는 방식이 있죠. 앞말만 따라서 이렇게 암기하죠. 저가 뭡니까? 저당 상수. 얘가 부채 감당률, 그 다음에 대부비율. 이런 공식 아시고요. 자, 문제는 이거요. 이 수익 환원법이 계산 문제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저기 있는 문제 보니까 수익 환원법이 있죠. 39, 40, 41, 42번이 있어요. 그 4개 있는데, 자, 일단 거기서 저 같으면요, 39번 같은 포맷 나면 저기 문제 풀겠지만, 39번. 나머지 나면 무조건 찍겠습니다. 그런가. 이게 머리 아프 이거요. 다양한 공식이 있으니까 첫 번째 뭐야? 이거 어떤 공식 쓸지 모른다, 사람들이. 그걸 혼돈할 수밖에 없으니까 매년마다 계산 문제 7개 나오지만 이런 건 포기해도 안 되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죠. 우리 계산 문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요거거든요. 수요 공급을 통해서 균형 가격과 양 묻는 거 있지, 이거. 이거 기억나죠? 뭐 수요가 보니까 수요란 해서 뭐 있으면 P는 마이너스 1200 뭐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탄력성 가지고 묻는 거. 그죠? 소득 탄력성 얼마이고, 가격 탄력성 얼마인데. 기억나죠? 그거. 그 다음 세 번째 보니까요, 인력 이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객을 끌어올 것인가 묻는 거. 이런 건 충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뭐 했는가 하면요. 지렛대 효과. 자기 자본 수익이 몇 프로 될 것인가. 총 투자 금액이 얼마이고 지분 투자 얼마인지 했던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니까 영업수지 계산표가 있어요. 영업수지 계산표. 이런 건 당연히 그냥 넘어가셔야 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 자, 그리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그 다음에 금융에서 우리 대출 가능 금액 하는 거 있죠, 대출에. 왜 LTV, DTI 요건 하셔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여덟 번째 감정평가 3방식이 있는 내용. 뭐 이런 건데요. 나 같은 뭐 있습니까? 다 버리고 있죠. 요것만 딱 하겠다고. 이런 것만. 아마 이것만 해도 거의 한 3개는 나올 거예요, 분명히서. 괜히 밑에 있는 손대가 뭐 있습니까?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목적 어쨌든 뭐 제가 보니까 이거 이외에 제가 나중에 한 2개 대줄거 2개. 결국은 5개, 한 6, 7개 할 거예요, 보통. 7개 정도, 이런 풀 수 있는 거거든. 7개 정도에서 그 중에 3개 정도 맞춘다고 생각하시라고. 어차피 뭐 있으면 4개는 그냥 찍는다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자, 하여튼,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도 그렇게 쉽지 않는데, 자, 일단, 39번 가보겠습니다. 39번 보니까,
환원율 구하는데요. 자, 요거 구하래 겁니다. 그 환원율 구하래 이 말은 뭐예요? 요 두 개 값만 알고서 이거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총 투자액이 일단 1,000원 빼버리고 20만 되지. 그죠? 총 투자액이 뭐냐고 이게 부동산 가격. 그죠? 여기 있는 순영업소득만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순영업소득 해보자. 가능 소소득의 공실 및 불량부채, 기타 소득, 유효 소소득, 영업 경비오죠.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가능 소득이 19,500이고 공실이 500되고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이 1,000되죠. 따라서 이게 2만 되는데 이때 뭐 있습니까? 경비 비율이 40% 아닙니까? 8,000 되어진다 이거지. 그런 결과 이 값은 12,000 되니까 20만 분의 12,000에서 요거 뭐 있습니까? 6%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방식인데 이건 하셔야 돼. 이런 거는. 나머지 내용은 아예 손대지 마시라고. 그게 훨씬 편합니다. 자, 일단 그런데요. 이때 여러분이 훨씬 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지 압니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환원율 추계 방식이 있을 것 같아. 자, 환원율 추계 방식이 크게 5가지 방식이 있죠? 시, 조, 투, L, 부. 그러니까 총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일단 얘들도 중요한 건 키워드 찾는 게 중요하지 구체적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시가 뭐죠? 추출법. 자, 가보자고 이제 개념 파악하셔야 돼. 나 현재 환원율 파악할 목적 아닙니까? 근데 얘는 뭐 있습니까? 환원율을 갖다가 시장의 추출 뽑아낸대. 자, 이런 방식 시장 추출입니다. 현재 대상 부동산의 환원율을 파악할 목적인데 나하고 비슷하게 얼마 전에 매매된 물건이 있어 시장에서. 요 유사 매매 사례 보니까 사례가 얘가 보니까 매매된 가격이 10억인데 매년마다 순수익이 1억이라는 순수익이 나온대. 수익률 몇 프로예요? 10%면 나도 얼마요? 이렇게 하는 방식이 시장 추출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비록 우리가 아마 설명해 보니까 꽤 많습니다. 여러 개 설명되어 있지만요. 다 버리시고 있죠. 무조건 얘는 뭐 있습니까? 키워드. 유사 매매 사례로부터 구한다. 이 말만 기억하시라고. 좀 이따 문제 풀겠지만. 두 번째, 요 조가 뭐죠? 조성법이지. 이게 요소 구성법 같은 말이에요. 그럼 조성법의 일종이 뭔냐면 이게 요구식. 요구식 공식이 뭐예요? 무위험 플러스 위험 할정이지. 자, 이렇게 해서 환인을 구하시는데, 자, 이런 방식입니다. 자, 이 건물 관련돼 있는 환원율을 구할 때 무위험률, 즉, 예금 금리가 2%고, 그 다음에 위험을 보니까 첫 번째 어떤 위험이 있냐? 관리가 나뉘어야 돼. 이게 3% 정도 위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부동산 가장 취약한 점이 뭐 있어요? 유동성 위험이 있죠. 여기에 보니까 현재 2%예요, 2%. 또 인플레이션 보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2% 발생한대. 이렇게 이 건물 관련돼 있는 각각의 위험을 전부 다 한 경에 다 구해. 그래서 더할 조자입니다. 모든 걸 다 더하면 여기 있는 요 값이 나온다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거기 봐볼게 이제. 자, 209페이지요. 조성법 나 있습니다. 미 한번 가볼까요?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분해하여 구한 후에. 이거 보세요. 이 말 아닙니까?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 분해해서 구했지. 한 후에 전부 다 더한다. 이게 조성법인데 이런 거 보지 말고 무조건 이런 요 말만. 위험이란 말만 하면 끝납니다. 더 이상 딴 거 보지 말라고. 알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위험이란 말만 하면 전부 다 이건 조성법이야 무조건. 자, 투가 뭐죠? 투
결합법이죠. 요 속에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물리적 투자결합법. 두 번째 뭐가 있죠? 금융적 투자결합 두 개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리하고 금융을 좀 구분할 건데요. 여기 잠시 보실래요? 이런 겁니다. 물리부터 합니다. 자, 일단 복합 부동산 전체 나온 수익이 10억이라는 순수익이 나온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제가 기여원칙 한 적이 있죠? 기여원칙이 뭐예요? 10억이 돼서 토지가 건물이 어느 정도 영향 줄까 따져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10억 전체에서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 토지와 건물이 매번마다 반반씩 똑같이 균등하게 영향 줄 수는 없습니다. 아마 우리 학원 건물 임대 어쨌든 목적은 땅 이용할 목적입니까? 건물 이용할 목적입니까? 반농지 같은 것은 땅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나오는 수익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걸 알아보니까 건물은 전체 수익의 6억 정도, 토지는 4억 정도 영향 주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각각의 토지와 건물에 나오는 수익이 달라지면요. 이때 뭐 있습니까?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투자자가 바랄 수 있는 요구는 같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어, 이게. 자, 다시. 그럼 결합이란 말 뜻이 뭐예요? 결합. 합치는 거지. 이 앞에 이 말씀에 벌써 뭐가 있습니까? 뭔가 좀 분리된 거 아니에요? 분리가 돼서 나중에 결합하는 거 아니에요? 왜 분리했냐 묻는 문제인데, 만약에 토지와 건물에 바랄 수 있는 요것이 같으면 분리할 필요 있냐고, 이거. 없잖아, 지금. 목적이 뭘 목적인데? 10억 전체에 대한 환원율 파악할 목적인데. 이 같으면 그럼 자동이 몇 프로예요, 이거?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분리된다, 이 말은, 당연히 뭐 있습니까? 토지와 건물에 바랄 수 있는 요것이 다르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알아보니까 토지에 바랄 수 있는 요구 수익은 10%고 건물에 바랄 수 있는 수익은 12%면요. 요걸 통해서 10억 전체에 대한 환원율을 구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하냐? 건물은 전체 수익이 몇 프로요? 이럴 때 바랄 수 있는 요구 수익이 얼마지? 토지는 전체 수익에 이럴 때 바랄 수 있는 수익이요. 이 값을 더하면 뭐 있습니까? 이건 7.2 나오고 얘는 뭐 있습니까? 4%니까 더해주면 그래서 따라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10억 전체에 대해서 바랄 수 있는 요구수익, 즉 환원율은 11.2%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딱 두 개 하셔야 돼. 물리란 것은 첫 번째 분리 대상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와 뭐 분리입니까? 토지와 건물 분리지. 자, 중요한 건 왜 여기 있는 환원율을 갖다가 이 말 꼭 하셔야 됩니다. 분리할 것인가 이 말을 꼭 기억하시라고요. 아마 이거 시험 나면 좀 이따 하겠지만 무조건 이런 틀린 말 이 말 나옵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 말 나온 거죠. 절대 이 말만 쓰지 마라 이거요. 분명히 환원율 또는 요구수가 뭐 있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라고 써야 돼. 이 말 항상 틀리게 돼 있어. 그런데 이 물리란 가장 최대 치명타가 있습니다. 어떤 치명타냐면 사실은요. 토지 건물이 결합돼서 나온 수익이 10억이지 정확하게 토지 건물이라는 수익을 분리 못한다고 이게. 그래서 그러한 단점들을 보완해서 만들어진 게 밑에 있는 금융적 투자결합법인데 금융이 뭐냐 이 말입니다. 다시 할게. 자, 이 부동산의 투자 금액이 10억인데 우리 금융이란 말 때는 남돈 빌린 거지. 결국은 남돈, 즉 내 돈과 뭐 있습니까? 타인 돈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때 내 돈은 현재 6억 투자하고 남돈 4억 빌렸으면요. 물어보죠. 내가 이 건물에 바랄 수 있는 요구 수익과 은행에 돈을 빌려갈 때 대출 금리가 같으면 여러분 같은 은행 돈 빌려가겠습니까 이거? 전혀 나는 이익이 없다고. 당연히 어떤 사람이든 뭐 있어. 은행 돈보다 내가 투자했던 수익이 더 높을 때 투자하게 돼 있다고 이게. 그래서 자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과 저당 투자의 요구 수익은 다르기 때문에 분리하고 그다음에 뭐 있으면 이걸 통해서 값을 구하는데 방식은 이것도 같은 거예요. 이 방식. 자, 이 값을 구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건 분리 대상이 누구냐 중요한데 항상 금융은 뭐 있습니까? 뭐뭐 분리입니까? 지분과 뭐요? 저당 분리죠. 왜 분리입니까? 환원율이 뭐요? 이게 좀 중요하다고. 자, 바로 문제 풉니다. 문제 가자고요. 어디 보는가 하면 36
36번에 자, 36번에 2번부터 36번 2번과 37번 3번 서로 비교해. 36의 2번과 37에 있는 3번 서로 비교하시라고. 어떻게 장난치나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확인할 게 물리면 토지 건물 나와야 돼. 두 번째 뭐 있습니까? 거기 있는 36번의 2번처럼 동일하다 이 말 쓰면 안 된다는 거야. 토지와 건물이 다르며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이죠. 이걸 정확히 설명한 게 37번의 3번 아닙니까? 그죠? 자, 다시 36번의 4번 37번의 5번 항상 금융이 나온 순간 무조건 뭐 나와야 돼? 지분과 저당 나오고 그 다음 확인할 때 절대 동일하다 이 말 쓰지 마라 이거지. 그지? 항상 다르기 때문에 써야 됩니다. 어쨌든 동일하다 이 말만 없으면 돼. 지문상에서.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뭐 있습니까? 둘 다 틀렸는데 저당과 그 다음 뭐 있으면 지분에 저저 요구선 다르던데 착안했다 이 말이죠. 36번에 4번은요. 또 37번에 뭐 있습니까? 저기 5번에 뭐 있습니까? 같은 말 아닙니까? 지분 투자의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 요구 수익 뭐 있습니까? 동일한 게 아니라 다른데 착안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자, 이거 보세요. 그러면 얘들 항상 묻는 게 이거 아닙니까? 어쨌든 남의 항상 분리 대상 먼저 확인하고 절대 동일하다 이 말만 없으면 된다. 요거 마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L 오더 방식 합니다. L오더. 자, 잠시만요. 요거 좀 정리할게. 다시 보세요. 영업 경비를 빼주면 뭐 남습니까? 손, 영업 소득 될 것이고, 요거 뭘 빼주죠? 아니, 부채 서비스액 빼면요, 세전금, 그 다음요, 소득세, 마지막에, 오케이. 자, 이 말입니다. 원래 L로드라서 하는 이 보험회사에 있는 대출계 담당 친구인데, 이게 어떤 문제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옛날에 1960년대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 집을 살 때 자기 돈만 주고 전부 다 집을 사더라 이겁니다. 그런 결과 그때는 뭐 전부 다 순수익은 이곳에 있는 순수익에 관심이 있었어. 근데 현대인들 보니까 대부분 집 살 때 자기 돈만 투자하지 않고 남 돈을 끌어오더라 이겁니다. 그럼 남 돈 끌어왔을 때 관심 있는 수익은 이게 아니라 은행 돈을 갚고 여기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L로드 방식은 같은 말이 뭐냐? 얘는 집 살 때 남 돈, 저당, 내 돈 뭐죠? 그래서 이걸 L로드 같은 말이 저당 지분 환원법이라 쓴다고. 그런데 이때 보니까 얘는 딱 두 개 마시면 돼요. 얘는 항상 순수익은 뭐 씁니까? 오직 세전 현금을 씁니다. 잠시 L로드를 뺀 나머지 모든 이론들은 전부 다 순영업소득 씁니다. 고하셔야 돼. 그러면 얘는 가장 치명타가 있어. 어떤 치명타가 있냐? 그럼 실제 관심 있는 수익은 세후현금입니까? 세제현금입니까? 세후지. 가장 큰 맹점은 요걸 갖다 고려 못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소득세가 부동산 가치에 세금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것을 고려하지 못한다. 요거 두 개 마시면 돼요. 문제 풀 때. 마지막에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은 돈을 갚을 능력이죠. 그죠? 자, 우리 부채 감당 이 말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이 차입자한테 금리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 가장 좋은 방식이 얘가 돈 띠먹고 도망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채 감당 능력이 좋으면 그만큼 금리를 싸게 줄 것이고 부채 감당력이 떨어지면 그만큼 올라가겠다죠. 따라서 얘는 철저하게 금리를 책정할 때 차입자 입장입니까? 대출자 입장이에요. 대출자 입장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 부채 감당을 통해서 만들어진 환원율 공식이 뭐예요? 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당 상수 또 뭐요? 부채 감당률 그 다음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이. 자, 문제 풉니다, 이제. 내용 다 보지 마시고 키워드 가야 돼. 자, 35번부터. 34번도 기억하셔야 돼요. 환원율은 부채 감당 비율과 대보비율 보다 뭐 들어갑니까? 저당상수지. 그죠? 34번에. 35번. 자, 환원율 관원방 총단습기 있죠? 이 제목 아셔야 돼. 이때 1번에 있는 분해법은 어디 쓴 거죠, 이거? 아까 있는데, 예? 감가수정 방법이지. 구분하셔야 돼. 감가수정 방법이 있는 총다섯개하고 지금 하고 있는 뭐 있으면 수익현황법에 쓰고 있는 환원율 관원 방식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 두 개를 구분해서 보시고. 36번 갑니다. 자, 1번 키워드 위험 줄 거고. 위험 나왔으면 무슨 법? 아니 위험 나왔으면 무슨 법? 무조건 조성법. 자, 2번 했고 3번 갑니다. 시장 추출은 뭐 나와야 됩니까? 유사, 매매 사례 나와 있죠. 5번 갑니다. 시장에서 간접적으로 구한다. 이건 시장이 뽑는 거지. 무슨 법? 시장 추출법. 자, 37번 갑니다. 조성법 나와서 뭐 나와야 돼? 무조건 키워드 뭐 나와야 돼? 위험 나와야지. 자, 2번 갑니다. 시장 추출 뭐 나와야 됩니까? 유사, 매매 사례. 자, 그 다음에 3번 했고 4번. 엘우드법이라면 잠시만요. 여보세요. 엘우드가 나오는 순간 있죠. 무조건 틀린 말 요거 저번에 세금도 고려한다라고 장난쳐. 절대 엘우드 딱 나오는 순간 세금이란 말이 있냐 없냐 확인해. 있으면 틀린 거야. 그거 맞습니다. 없으면 맞는 거 무조건. 다른 거 암기할 생각하지 말라고. 자, 그래 보시고. 없죠? 그죠? 자, 그래서 37번, 5번도 했던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풀이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뭐냐 따라가시라고 무조건. 그거 마신 문제 풀게 해주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43번, 44번 갑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물건별 감정평가요. 여러분들 어디 보신가 하면요. 자, 예. 215페이지. 자, 이건 꽤 중요한 겁니다. 내용 얼마 안 돼요. 안 되면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 자, 첫 번째. 자, 우리 자, 물어볼게. 3방식에서 각각 가격 구해주는 방식 있죠? 자, 비교 방식, 가격 구한다. 무슨 방식? 거래 사례, 비교법. 원가 방식, 가격 구한다. 수익 방식, 가격 구한다. 수익하는 법이에요. 자, 잘 보세요, 이제. 이 공시지가 말 뜻이 뭐요? 공시하는 거지, 뭘? 땅 가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토지는 전부 다 뭐 써야 된다? 산지도 땅 맞지? 그죠? 땅은 전부 공시가요, 무조건. 그 다음, 거래 사례 비교. 우리 동산, 이 분필은 매매된 게 많죠? 그죠? 그러니까 매매된 게 많은 그 결과 뭐 있습니까? 동산은 무조건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자, 제가 일부러 나무라서 나무보다 사실 이 말보다 중요한 건 나무, 과수원과 그 다음에 임목, 나무 맞추죠? 이건 무조건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 준부동산 중에서 자,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항공기 등이 있죠. 근데 자동차는 중고 매매된 게 많죠? 요것만 거래사례 비교고 나머지 있죠? 건설기계, 그 다음에 항공기, 또 뭐 있습니까? 선박은 전부 다 중고 매매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원가법. 건물도 사람들이 만들 수 있죠. 원가법. 자, 그 다음에 수익하는 법이 중요한 게 있어요. 뭘 보는가 하면요. 항상 보니까 우리 무슨 권리. 그러니까 영업권, 업권, 권리는 절대 이거 만들 수가 없어요. 똑같이 매매된 사례가 없다고.
항상 이건 수익하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광산도 반드시 뭐 있습니까? 수익하는 법이죠. 그 다음 조심할 거, 상장된 주식은 이미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상장 주식 또는 뭐 있습니까? 무조건 상장량이 전부 다 이거 뭐 있으면 거래세비법이야. 이미 시장에 매매되고 있으니까. 반대로 비상장이 상장 안 된 거죠. 매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채권은 요건 수익하는 법이에요. 왜? 채권은 반드시 원금 이자에 대한 수익이 있단 말이에요. 수익을 통해 한 결과 곧 이거 뭐 있습니까? 항상 수익하는 법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다섯 번째 임료는 뭘 쓴다? 임대 사례 비교법이요. 자, 여섯 번째 살림은 구분 잘 하셔야 돼. 원칙은 임지, 산지와 임목을 뭐한다? 자, 법 전문가입니다. 이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니까. 어디에 보는가 하면요. 218페이지요. 17조. 17조 1항 갑니다. 살림은 감정평가할 때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라면 원칙이. 그래서 뒤에 가볼까요? 다만 소경목리 뭐 있어 아주 작은 나머지 이런 거 뭐야? 만등 가격 원가법이야. 자, 2항 가볼게요. 2항 예외 보니까 산지와 임목을 뭐 한다? 일괄평가하는 경우 이건 예외입니다. 뭐 쓴다? 거래사례 비교법 쓴다. 이런 거 아시라고요. 그 다음에 자, 일곱 번째 계속 보세요. 자, 이 말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하는 경우는 무슨 방식 쓴다? 자, 이거는 그냥 그대로 가셔야 돼. 앞으로서 이 일괄평가를 쓰면 대부분이 거래사에 맞다고. 거래사례 비교법. 자, 일단 이런 것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볼 것 중에 한 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 보는가 하면요. 219페이지 25조. 219페이지 25조요. 자, 앞으로 소음, 진동 등이 나오지. 소음, 진동 등이 나오면 마지막 줄 원상 회복비 고려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소음이라든지 진동 등이 나온 순간 반드시 피해본 것만큼 원상 회복비 꼭 고려합니다. 그런 문구는 좀 조심하시라고요.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봤으면 지금부터 이제 문제 풀 거예요. 44번 갑니다. 44번. 자, 기억번 갑니다. 기억. 44번의 기억번. 대상 물건의 평가액은 적정 가격 또는 적정 임료를 결정하며 원칙에 썼는데, 여러분 이 지문은 우리 5년 전에 있는 법 조문서는 적정 가격이라고 있었어. 지금은요, 평가 규칙이 바뀌어서 이 말 못 쓰게 돼 있어. 이 말 대신 뭐 있습니까?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가격, 시장 가치. 그러니까 지금 적정 가격, 적정 임료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로 평가하면 원칙이다. 이 말이 말듯이. 그러니까 적정이라고 해서 이게 애매모호한 용어거든.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 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는 가격 평가를 말뜻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 적정이라는 말 쓰지 않는 아셔야 됩니다. 자, 니은번. 살림은 임지와 임목을 뭐 한다고?
구분의 평가의 원칙이죠. 자, D건 미연문가입니다. 건물은 무슨 평가? 건물 원가법. 오케이. 자, 45번요. 45번 2번 갑니다. 건물 원가. 3번 토지 건물 일괄 거래세를 비교법. 그 다음에 4번 소음 등이 나왔지. 무조건 원상회복비 고려한다. 5번 산림은 산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감정할 때 뭐 쓴다? 거래세. 그러니까 일괄하면 대부분 거래세 비교법이야. 자, 그 다음 46번 건물은 무슨 평가? 원가법. 2번 산림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평가해야 하며 이때 뭐 있습니까? 임목은 나무지. 임목은 나무야. 나무는 무조건 뭐야? 거래사례 비교법. 다음은 소경목리 뭐야? 아주 작은 나무. 여러분 아주 작은 나무 이거 매매된 게 없다고. 내가 일부러 키우는 가격 쓸 수밖에 없거든요. 원가법. 자, 3번 영업권 권리지. 무슨 법? 수익하는 법. 4번 과수원 나무지. 거래세 비교법. 5번 임대료. 임대세례 비교법. 요까지. 그러니까 요 말만 하시면 돼. 요것만. 자, 마지막에 예, 마지막 해야 될 게 뭐 있냐? 이제 가격 공시지도. 공시. 이게 지금 우리 거기 있나 뭐 있습니까? 네, 강의노트 저기 요약집이 220페이지죠. 그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이제 바뀌었는데 자, 좀 정리해 볼게. 이래 하셔야 됩니다. 자, 공시란 것은 대외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과거에는요. 토지와 주택만 있어서 공시가. 지금 뭐 있습니까? 비주거용 부동산도 공시한다는 거예요. 우리 비주거용 부동산 가장 대표적인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동네 상가 같은 거, 오피스텔 같은 게 있죠. 이 비주거용입니다. 그런 것도 지금은 공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조문상에서. 그런데 우리 주택은 보니까 뭐 있습니까? 단독 주택이 있고 더 뭐 있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있죠? 그럼 자, 비주거도 단독 상가 같은 게 있어. 그죠? 그다음 공동 오피스 같은 게 있어. 그러면 단독은 가끔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동되어 있는 건 뭐 있습니까? 이건 다 같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 비주거용 부동산. 그 다음에 비주거용 공동이란 말 못 쓰거든, 이건. 집합부동산. 부동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이 수업에, 공부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같이 보라고. 요 놈이 같은 놈이야. 똑같아. 내용이. 다만 요거 글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공동 집합 같은 거야. 아니, 우리 공동주택 뭐 아파트 아닙니까? 오피스텔 결국 뭐야? 같은 거 아니, 전부 다?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 이거 안 배웠는데 같이 보시면 돼. 요 같은 말 보시라고 합니다. 똑같은 행위니까. 그러면 정리해 볼게 이제. 자, 토지는 뭐가 있지? 표준지 지가와 그다음에 개별 공시가죠. 지가. 자, 단독도 뭐 있으면 표준 뭐요? 주택 가격과 또 뭐 있으면 개별 주택 가격 있죠? 한 번 더 갈게요. 예. 표준, 자, 비주거용 표준 뭐요? 부동산 가격. 다시, 자, 얘는 뭐습니까? 비주거용 뭐요? 개별 부동산 가격입니다. 똑같은 용어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는 표준과 개별이 있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오직 뭐만 쓴다? 공동주택 가격만 쓴다. 다시요. 얘도 뭐만 쓴다?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가격 쓰면 되겠죠. 요때 조심할 건 여러분들, 자, 이 말은 잠시만요. 자, 이때 네. 이러면 참고로 있죠. 공동, 자, 여기 보세요. 공동과 여기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은 표준과, 이 말 하셔야 돼. 표준과 개별을 분리합니까? 아니면 같이 합니까? 이건 분리하지 않고, 이 말 하셔야 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일괄로 공시한다. 이거 하셔야 돼. 이 지문을. 예? 우리 아파트는 뭐 있습니까? 101호 101 같단 말이 이게. 분명히 다른 건 좀 뭐요? 표준과 개별 분리돼 있지. 돼 있지만 요 공동주택과 뭐 있으면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가격은요. 표준과 개별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일괄로 공시한다. 이 말 아시라고. 이게 중요하니까. 자, 그럼 정리합니다. 이 별거 아니에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자, 가보자고, 이제. 요거 전부 다 누가 공시해, 이거? 누가? 국장이죠? 요 뒤에 전부 누가 공시합니까, 이건? 시군구장이지. 요것만 하시면 되는데. 자, 그리고 또 가볼게요. 그럼 참고로 있죠. 이런 거 아닙니까? 표준지 공시가 잠시 설명 좀 들어볼게요. 이런 거요. 우리 학원 주변 제본에 여러 개 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필지가. 그죠? 이 필지가 있는데,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평가서면 선정한다고. 그래서, 본인 현재 얘가 표준지야. 얘가 제곱미터 100만 원 된대, 만약에. 100만 원 되면, 평가서가 뭐 있습니까? 이 표준지를 선정해서 이 땅을 다 확인해 봤을 거 아닙니까? 확인해 본 결과 땅이 약간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는 걸 표를 만들어줘. 만들 때 어떻게 하면 만들었냐? 이런 만들어. 얘는 0.96, 얘는 1.23, 얘는 1.65, 0.38 이렇게 표를 만들어준다고. 그럼 요걸 뭐라 하냐? 토지 뭐요? 땅값이지? 가격 뭐라 합니까? 기준표죠. 이거 누가 만듭니까? 평가사가. 만들어서 누가 줍니까? 시군구 공무원 갖다 주면 공무원들은 자, 이거 제곱미터 100만 원이지. 이 얼마예요? 96만 원. 얘는 이렇게 해서 개별 공시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기 뭐 있습니까? 토지 가격 비준표가 뭔지 아셔야 돼. 응? 이렇게 표를 만들어 주는 걸 갖다가 토지 가격 비준표고, 주택이면 주택 가격 비준표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요 두 개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돼. 특히 많이 모르니까 개별 공시지가하고 표준지 공시를 주로 어떨 때 쓸 것인가, 요것만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이건 주로 뭐 적용할 때 어떨 때 적용할 것인가 묻거든. 굳이 여기 있는 표준지 공시가 적용하는 얘가 한 4개 있어요. 4개 있는데 그걸 암기하지 말고, 다만 개별 공시가 쓰는 경우는 딱 3개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시고 그걸 뺀 나머지 몽땅 다 표준지 공시를 쓴다, 공시가 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있냐? 공묘지 뭐요? 사용료 부과시.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세금 부과할 때. 세 번째 보니까 개발 부담금. 요거 3개인 경우만 개별 쓰고 나머지 전부 다 표준지야. 그 외에는. 자, 요게 중요하고요. 나머지. 잘 보세요, 이제. 개별 주택과 공동주택 가격.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과 비주거용 뭐 있습니까? 집합 부동산 가격은 어디 쓸 것이냐 묻거든. 무조건 얘는 뭐 있습니까? 세금. 그럼 절대 있죠.
표준주택 가격은 얘는 또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은요. 개별주택,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에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지 절대 세금 등을 부과할 몫이 있으면 안 돼. 자, 그리고 마지막 갑니다. 이거 언제 공시할래? 언제? 이게 중요합니다. 표준지 언제? 표준. 자, 그 다음. 개별 언제? 개별 공시가. 자, 다시. 보세요. 잘 보세요.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그 다음에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 그 다음에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은 요건 전부 다 언제입니까? 구분하셔야 돼. 여기 뭐라 했어? 요 두 놈은 뭐라 했습니까? 표준과 개별을 별도로 공시하지 않고 일괄 공시한다 있지. 일괄 공시한다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요때 한다고. 되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우리 이 제기할 수 있어 이거? 며칠? 30일. 자, 제기하면 통보해 주지? 통 며칠? 30일. 무조건. 자, 요것만 정리하시면 돼. 그러니까 구분할 때 이제 먼저 이 컨트롤 먼저 구분하시면 이렇게 하시고 있죠. 굳이 이거 있죠.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같이 묶어보라고 그냥 같이. 요 놈이 단독, 요 놈이 공동 생각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밑에 이 한 개 더 추가된 건 별 거 없어. 그냥 글자만 좀 바뀐 거라고 실제 법조문 자체가. 자, 여기까지 했으면요. 이제 문제를 풉니다. 1번 갈게요. 47번 1번 갑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자, 개별주택 가격 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개별 나왔지? 업무 뭐 나와야 돼? 세금 나와야 되지? 뭐 세금 있어? 있죠? 첫째 줄 끝에 과세 등 업무 나 있잖아. 2번 갑니다. 자, 국가나 지자체 등의 토지 가격 산정한 경우 나 있습니다. 자, 잠시 거기 말 보니까 요 말 있어? 2번 보라고. 2번서 이 말 있냐고요? 없지. 없으면 못 쓴다. 표준지 공시가 이렇게 간다고. 자, 오늘 3번 갑니다.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나 지자체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돼 있는 개별주택 가격 산정하는 경우에 그거 기준된다. 이거 뭔가 아닙니까? 얘는 어디 쓰는 거요? 요거 산출할 때 기준된다 말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자, 감정평가업자가 토지평가합니다. 하는데 여기 보세요. 그 말이 현재 여기 있냐고요? 감정평가업자가 토지평가하는데 이 말이 여기 있냐고요? 없으면 뭘 근거로 한다? 표준지 공식. 그 다음에 자, 5번째 개별 공시가는 표준지 공식을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 보세요. 자, 개별 공시가는 여기 있는 요걸 근거로 해서 뭘 합니까? 토지, 가격, 비점표를 통해서 요가 포하지. 따라서 여기 있는 집원 1번은 96만원, 집원 2번은 126만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48번요. 자, 48번 1번 갑니다. 1번은 제일 중요한 뭔지 압니까? 잠시만요. 뭐든지 우리 반영할 때 언제 반영하면 공시 기준이 현재야. 뭐든지. 개별이든 표준이든 하여튼 어떤 게 반영된 데서 무조건 공시 기준 현재 상태 반영한다고. 그래서 거기 있는 현재 뭐 있습니까? 1번이 그 말이에요. 표준지 평가할 때 설명 쭉 따라 있죠. 공시 기준 1. 현재 이 말이 중요하다고. 현재 뭐 있습니까? 예, 정가분 등을 반영한 이 말 뜻이에요. 자, 2번요.
이런 표준지 공식을 공시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뭐죠? 표준지 단위 면적 단각이 중요한 거지. 자, 그 다음에 3번 가보겠습니다. 3번은 표준지의 적정 가격을 조사할 때 모든 걸 다 고려합니까? 특정한 것만 고려합니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말 뜻이고요. 그 다음 4번 갑니다. 자, 이거 보세요. 요거 선정할 때, 이 건물이나 뭐 있습니까? 이런 건물 또는 주택에 타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어. 어떤 제한이 있는 건물이야. 있는 상태로 해야 됩니까? 없는 걸 해야 됩니까? 가장 깨끗한 해야 됩니까? 깨끗한 걸로. 없는 거예요. 왜? 표준이 가장 기준이에요, 기준. 기준이 뭔데? 모든 권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긴 말이고요. 전세권 등이 있다 하더라도 없는 걸로 가정을 두고 평가하라. 5번 가볼까요? 표준지 평가에서 공고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현장 조사 당시 이 영상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잠시요. 아까 뭐라 했어? 모든 거에 대한 공시를 뭘 기준합니까? 공시 기준이라고. 현장 조사가 아니라. 그래서 거긴 5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뭐 중요한 건 공고상 지목이 중요합니까? 공시 기준 현재 있는 사용이 중요합니까? 현재 사용이 중요합니다. 근데 절대과 같이 뭐 있습니까? 현장 조사한 당신은 아니란 거야. 공시 기준을 현재.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뭐든지 반영해서 항상 공시 기준을 현재를 본다 생각하시라고. 자, 그 다음요. 네, 49번 갑니다. 자, 1번 갑니다. 개별주택 언제? 아니. 개별주택. 4월 30일이지. 땅은 구분하셔야 돼. 우리 세금 언제 냅니까? 6월 1일. 그 전날이 토지라고. 응? 다시, 공동주택은 4월 30일이야. 표준주택은 편지 공시지가는 표준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은 네, 알겠죠? 요것만 1월 1일. 토지는 5월 31일. 나머지 주택인 이건 4월 30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번 가보자고요. 아니, 건물 면적 나 있어. 사용성일 이건 건물입니까? 땅입니까? 네? 건물이지. 표준주택 가격 써야 되지. 자, 그 다음 3번. 그거 중요한 거예요.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을 구분해 공시합니까? 요 말 그냥 가셔야 돼. 분리하지 않고 뭐 한다고? 일괄 공시한대로 가인다고. 자, 그 다음에 4번요. 표준지로 선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개별 공식을 봅니까? 다시 보세요. 이거 묻습니다. 표준지 공시가이든 표준주택이든 그다음 비중인 표준 부동산 가격이든 이거 별도로 공시합니까? 이거? 해? 안 하지. 이미 공시되어 있는 것 자체를 벌써 개별로 본다는 거야. 거긴 말뜻이 그거라고 현재. 그죠? 표준지에 선정된 토지는 그 자체가 개별 공시를 보기 때문에 별도로 공시하지 않는다. 그 다음 5번. 무조건 전부 다 이의 신청해야 돼. 참고로 자, 이거 보세요. 앞에 있는 얘들 누구한테 이의 신청하지? 요거. 국장한테. 요거는 뒤에 개별은 시군구장한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50번 갑니다. 표준지 공시가 언제? 1월 1일. 자, 2번. 토지 평가할 때 항상 뭐를 기준한다? 표준지 공시가. 3번. 개별 공시가는 반드시 뭘 활용한다? 요거. 그지? 요거 활용하는 거지. 자, 4번.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 각각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 여기 보세요. 아니, 표준주택은 얘만 단독만 표시 있는 거지. 공동 표준이 있어? 없잖아. 그럼 얘가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다시 내면 이거 낼 거 아니야, 이제. 이거 가지고. 그지? 똑같은 질문 가지고. 비주거용 부동산은 뭐 있습니까? 표준과 뭐 하여튼 이상 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미 이게 시험 나왔으면 앞으로 보면 이게 나올 거라면 분명히. 응? 자, 그래 보시고요. 다음
5번 갑니다. 표준지 공시, 집과 표준주택 모두 이 신청 절차 있죠? 마지막 51번. 1번 갑니다. 1번 갑니다. 자, 끝에 시가 표준액이 있지. 여기 보세요. 여기 그런 말이 있어, 이거? 없잖아. 그런 용어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거기 봐보죠. 그 1번 딱 보니까, 여기 볼래요? 이런 말이 있어? 없지. 그럼 뭐라고, 이게? 그렇지. 표준지 공식, 거기에. 됐죠? 2번 갑니다. 자,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나 있어. 자, 여기 보세요. 요거 묻는 순간 무조건 뭐 나오겠어? 뭐 나오겠냐고요? 과세. 나와 있어? 있죠, 그죠? 다시 보세요. 그 지문 가지고 이제 이 말 대신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죠? 이거 내는 순간 무조건 뭐요? 과세. 그러죠, 과세.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있는 3번 갑니다. 이 신청했지. 서면 얼마? 30일 이내. 자, 4번 갑니다. 4번. 잘 보세요. 시군구 장과 공동주택 연관성이 있어? 아니, 보세요. 요거 지금, 요거 물었잖아요. 이거. 누구, 이거? 국장. 그죠? 자, 5번 갑니다. 5번 보니까, 국장하고 제일 끝에 개별 공시지가. 다른 거 보지 말라고. 국장과 개별 공시지가. 얘하고 관계 있어, 국장? 이건 누구지? 시군구장. 그런 거예요, 문제가. 내용이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뭘 찾는 게 중요하다고? 물론, 이건 이제 반하면 다음부터 이제 계속 시험 내면 뭐 물론 따라오겠지, 금방. 이건 분명히 시험 나온다 생각하셔야 돼. 원래 밑에 이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일단, 그렇게 보시고, 예, 됐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요, 이제 우리 뭐 있으면 문제 풀이입니다. 자, 문제 풀어보니까 문제집이 아마 있을 텐데, 아직 안 나왔죠, 그죠? 여러분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이미 우리 문제를 많이 풀어봤지만, 반드시 문제 풀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뭐 있습니까? 예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예습을. 문제풀이 예습만 잘하시면요, 여러분 점수가 이 정도 올라갑니다. 충분히 올라간다고, 25점이. 그러니까, 어쨌든 뭐든 무조건 뭐 동영상 하여튼 그 관련된 파트 예습 꼭 해오시라고요. 지금 복습은 아무 의미 없어, 진짜. 그러니까 예습을 분명히 해오시는데, 될 수 있는 뭐 있습니까? 밑에 있는 거 해설 보지 말고, 모르면 기본서, 요약집 등을 보고 확인해 오시라고. 그게 훨씬 더 머릿속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보니까 1편 총론 요거 다 해보셔야 돼요. 1편 총론 얼마 안 됩니다.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우리 저기 뭐 있으면 요약된 거 보지 말고 무조건 문제 풀고 많이 뭐 있습니까? 안 되면 기본서 가시든지 우리 요약집 가셔서 내용 파악하시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 가장 큰 장점은 그렇게 해야만 제가 그 책에 있는 입에 다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요. 하면 따라올 수 있다고, 이게. 근데 이게 만약 예습 안 돼 있으면 결국은 다른 거 설명 아무 의미 없다고. 그래서 꼭 뭐 있습니까? 예습 배우셔야 됩니다. 자, 고려하시고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